메이드복을 입은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대한민국에 상륙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해 뀨?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으면 더더욱 영순이 여러분들도 함께 먹게 되는 것이 있죠. 바로 나이인데요. 그런데 정작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나이를 물어보면 저마다 다른 답을 내놓곤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에는 나이가 3개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쓰이는 나이 셈법이 모두 다르고 가끔 빠른 년생까지 고려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았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내년 2023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국민의힘이 11월 중순 법제처와 함께 만 나이 공청회를 열고 공론화에 나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능성이 한 발 눈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5월부터 만 나이 적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2살 어려지는 건가요? 안 그래도 나이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만 나이로 통일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만 나이 외에도 2023년 새해가 되면 한국에 새롭게 도입되는 변화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드디어 한국에 생긴다는 것들 탑 7에 대해 알아볼게요. 7위 메이드 카페. 메이드복을 입은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메이드 카페. 일본 내에 처음 생겨나 숱한 인기를 끌었던 이 메이드 카페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5년부터 2010년 초까지 한국에도 일본의 메이드 카페를 모방한 곳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고장인 일본만큼 광범위한 인기를 얻진 못했고 여기에 일본에서 유입된 저급한 문화라는 부정적인 시선까지 겹쳐지면서 2017년 이후 모두 폐점해 현재는 영업 중인 가게가 단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별다른 인기를 얻지 못하고 사라져버렸던 메이드 카페가 2023년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귀멸의 칼날, 주술회전 등 애니메이션을 통해 대중들이 일본 문화에 친숙해진 것은 물론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유명 여행 유튜버인 곽튜브까지 일본 여행 중 메이드 카페를 방문하면서 한 번 더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이에 힘입어 내년 2월 서울 연남동 메이드 카페 오픈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지난 10월 포토 스튜디오 출시 때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종업원들이 입게 될 메이드 복장과 제공될 음식 메뉴를 공개, 기대감을 모았죠. 5년 만에 다시 한번 대중들의 곁으로 돌아오는 메이드 카페.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저도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방문 예정인 영순이 분들 계신다면 저한테도 후기 꼭 들려주세요. 6위 파이브가이즈. 최근 국내 프리미엄 햄버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미국의 유명 버거 브랜드가 한국에 속속 상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는 고든 램지 버거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오픈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부분의 버거가 무려 3만 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임에도 한번 맛을 보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며 그 인기를 실감케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이 버거 집결지다 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내년에는 파이브가이즈까지 이 대열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쉐이크쉑, 인앤아웃과 함께 미국의 3대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꼽히는 파이브가이즈는 내 맘대로 토핑을 선택할 수 있는 햄버거부터 땅콩 기름으로 튀겨 고소한 맛을 극대화한 감자튀김까지 맛에 대한 호평이 줄을 이어 더욱 한국 상륙이 기다려지는데요.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전한 곳은 바로 한화 갤러리아. 2023년 상반기에 1호점을 오픈한다는 소식에 더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에 15개 이상의 매장을 낸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고 하는데 내년에 오픈하면 저도 잊지 말고 방문해서 꼭 먹어봐야겠네요. 5위 슈프림. 패션 마니아라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스트릿 브랜드의 끝판왕이 있죠. 바로 일반 대중들에게도 빨간 박스 로고로 익숙한 슈프림인데요. 이 브랜드가 더욱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희귀성 때문입니다. 오너가 태초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한 디자인당 초소량만 제작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냈다 하면 완판! 미국 현지에서도 구하기가 힘들어 몇십 배가 되는 리셀가에 거래되는 건 기본!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짝퉁으로 만들어져 유통될 정도로 한마디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콧대 높은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슈프림이 전 세계에 단 6개 나라에 밖에 매장을 내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브랜드인 슈프림이 내년 대한민국에 상륙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슈프림 관련 정확한 정보를 그때그때 알려주는 유명 인스타 계정 슈컴과 드롭스에서 동시에 2023
2023년 슈프림 한국 진출 게시글을 포스팅한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각각 79만, 14만 팔로워를 보유한 슈컴과 드롭스는 여태껏 슈프림의 신제품 발매 예정일이나 새 시즌의 라인업, 룩북 등 최신 정보를 팔로워들에게 미리 제공해온 만큼 공신력이 높은 계정이죠. 더 결정적인 증거로는 슈프림이 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슈프림의 공식 사업자인 챕터4 코퍼레이션이 한국에 출원한 상표가 지난 2022년 9월 2일 출원 공고됐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슈프림 매니아들은 거의 한국 진출을 확실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얼른 슈프림 본사에서 소식을 발표하길 기다려봐야겠어요. 4위 지하철, 버스, 정기권. 이렇게 한국에 새롭게 들어오는 해외 브랜드들 외에도 새해가 되면 바뀌게 되는 지원 정책들도 있죠.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것들 중에 출퇴근할 때 지하철과 버스 둘 다 이용하는 분들이 꼭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지하철과 버스 모두 환승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입니다. 예전에도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정기권이 있었지만 이게 버스 환승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도입되는 통합 정기권을 사용하면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로 최대 40%의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저도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있어서 매번 버스 환승해야 했는데 나오면 바로 한번 신청해둬야겠어요. 3위 부모급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낮으면 얼마나 낮다고 그러나 싶겠지만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당 0.81명으로 OECD 꼴찌를 넘어서 전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하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내년 2023년부터 만 0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만 0세와 1세 사이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의 금액이 내년부터는 70만 원으로 늘어나고 이름도 기존의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바뀌는 셈이죠. 또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한국이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국민연금까지 위기 상황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이대로 가다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될 국가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이걸로 출산율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위 고교 학점제. 2023년 곧 고등학생이 될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주목할 소식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표로 고등학교 3년을 설계하는 이른바 고교 학점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고교 학점제가 뭐야? 싶으신 분들을 위해 빠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등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 학점이 누적돼 192점이 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대학교와 유사한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최종 시행이 되는데 미리 적응하기 위한 과정으로 2022년 입학생부터 특성화 고등학교와 일부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시범 도입이 됐고 드디어 내년 2023년 입학생부터는 서울과 광역시 단위의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교의 무려 95%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만 선택하는 건 아니고 공통 과목도 존재하고 성적을 매기는 방식이라던가 수업을 듣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고 하니 입학을 준비하는 분들, 학부모님들이라면 꼼꼼히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1위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가 지구 주변에 수천 개의 위성을 쏴보내 이게 한때 지구 환경 문제로 거론됐었죠. 우주 쓰레기를 생산하고 빛 공해를 만든다며 말이 많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지구에 민폐를 끼쳐가며 위성을 발사한 이유는 바로 회심의 위성 인터넷 사업 일명 스타링크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위성 인터넷이 뭔지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유무선 인터넷처럼 땅을 파고 선을 끌어와서 인터넷에 연결할 필요 없이 하늘에 띄운 위성으로 지구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이 되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링크가 2023년 드디어 한국 시장에도 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됐는데요. 아니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요금도 저렴한 유무선 인터넷이 어디나 쫙 깔린 나라에서 대체 스타링크가 왜 필요해? 하는 생각 저만 한 건 아니죠?
사실 우리가 도심 속 빠른 인터넷 속도에 익숙해져서 잘 못 느끼지만 산골 구석구석까지 인터넷 광랜이 깔려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심을 벗어날 경우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단점도 존재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할 경우 도서, 산간 지역처럼 신호가 약한 지역에 우선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이런 지역에서도 기존에 쓰던 인터넷처럼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를 체험해 볼 수 있을지 실사용자들의 후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네요. 얼마 전 애플페이가 국내에 출시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화제가 됐죠. 사실 애플페이가 출시된다는 말은 해마다 있었지만 매번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면서 유저들의 실망감은 쌓여만 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카드의 애플페이의 이용 약관이 유출되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힘을 실었습니다. 약관 중에 2022년 11월 30일부터 해당 약관이 시작된다는 내용이 유출되면서 사실상 도입이 확정됐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물론 당장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애플페이 출시를 예상하는 추측들이 많은데요. 아니, 그래서 이번엔 진짜 들어오는 거 맞아요? 이번에도 희망만 주고 사실 무근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제발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해 뀨!